포피 초대석. 안녕하세요. KTV와 KBIC, 복지TV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입니다. 네, 앞서서 배리어프리 영화 그리고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소개에 앞서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먼저 힌트가 되는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시죠. 그림은 숨을 쉴 수 있는 탈출구이자 위안을 주는 안식처였다. 정식이가 방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린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모두 지워버렸고 내가 지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일반 영화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해설을 덧입힌 배리어프리 영화입니다. 축제와도 다름없는 또 배리어프리 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리어프리 영화제 2회, 4회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네.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사무국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 저희가 배리어프리 영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2011년도 2월에 했었죠. 그때는 포럼이었군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네. 네. 포럼이요. 1, 2회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포럼이라는 붙인 거는 저희가 영화제를 하던 사람이어서 영화 상영을 이렇게 적게 하는데 어찌 영화제라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한일 국제 포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게 메인으로 생각을 해서 포럼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때 이제는 2회차 때 이제 네. 그 사회를 제가 봐주셨고요. 사회를 봤죠. 사회정서. 그리고 이제 네. 3회부터는 영화제 형식으로 좀 더 관객과 대화도 많아지고 개막식도 조금 영화제처럼 식으로서 형태도 갖추고 영화 편수도 늘어나서 3회 때부터는 배리어프리 영화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3회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회는 끝났으니까 올해 4회 배리어프리 영화제 언제 하는지 궁금하고 날짜가 정해졌나요? 네, 2014년이죠. 올해가 네, 그렇죠.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일한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코파 1관에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요. 네네. 와, 그때 상영되는 영화들이 어떤 영화들인지 궁금해요. 작년에 상영됐던 영화 이후에 만들어진 저희가 뭐 늑대아이라든지 변호인, 그 다음에 피부색깔 꿀색,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그 다음에 아마 군도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예. 매일 가서 봐야겠는데. 네. 매일 와서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영화가 어떤 영화들 상영될지 좀 들어봤는데 사실 지난해 배리어프리 영화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어떤 평가 또 어떤 느낌이었는지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배리어프리 영화제로 명칭을 바꾸면서 개막식을 조금 나름 제대로 했습니다. 갔었습니다 그때. 네네. 좋았었어요. 보셨어요? 네. 개막식을 영화만 단조롭게 좀 보기보다는 조금 이 배리어프리 문화, 그러니까 배리어프리 영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배리어프리 문화로 좀 확산되는 거를 좀 원했기 때문에 공연을 같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제 있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 배리어프리 공연들이 있어서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영화랑 가장 더 이렇게 가깝게 이제 매치하기가 쉬운 걸로 해서 어둠 속에서도 연주를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시각장애인 연주가 분들이 계세요. 시각장애인 밴드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연주를 넣어서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게 다 한꺼번에 그 어둠 속의 대화의 연장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산책을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콘서트를 갔다가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는 해가지고 마지막에 천국의 속삭임이라는 영화를 상영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조금 이제 영화가 보통 한 2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 그래서 짧은 영화를 고른 거예요. 천국의 속삭임이 영화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길지 않더라고요. 포함해가지고 장편 영화 치고는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공연을 만들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난 회 방송됐던 내용들 중에서 김주정 사무국장님이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에서 교육 관련 일도 한다라고 시작했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래는
그 화학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들을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배웠었는데 그 개념 중에 오개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개념. 미스컨셉션, 잘못된 개념을 갖게 되면 그 개념을 새롭게 이제 그 수정하는 수정, 네.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편견이죠. 그렇죠. 편견을 갖게 됐을 때 그 편견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편견을 갖기 전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라든지 저학년의 아이들에게 그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들, 그러니까 장애 인식 자체에 대한 그 개선할 필요 없이 미리 적절한 그 개념을 갖게 되면은 훨씬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교재용 영상이나 교재 수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워크북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영화도 보고 이제 수업도 받으면서 아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그 교육 사업들을 내년에는 좀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교육들 아카데미 한 게 있던데 네. 그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도 있나요? 네, 올해 이제 2강, 오늘 이번 주가 이제 3강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 부설인 한국영화 아카데미와 함께 이제 그 카파 플러스라는 이제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영화 전문 기술자들을 이제 그 교육하는 곳이라면 카파 플러스라는 것은 그 외에 그 다양한 교육을 그 기획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배려프리 영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려프리 영화 화면에서의 작가와 그다음에 배려프리 영화 전문 PD, 프로듀서를 교육하는 강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호응이 좀 네, 저희가 그 화면에서 작가는 15명을 이제 그 뽑아서 하는데 45분 정도 오셨어요. 예, 300 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입시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현장 업무를 열심히 했던 이제 뭐 전문 그 방송 작가분들, 시나리오 작가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지원을 해주셔서 아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약간 놀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후에 영화제 준비하는 상황인데 아까 살짝 언급하셨어요. 근데 어떤 영화가 제작되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사무국장님. 아, 네.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영화는요. 그 유럽 동화를 원작을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아마 올 봄에 개봉을 했었던 어네스틴과 슬레스틴 좀 어린 친구들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에게 적합한 동화고요. 지금 감독님과 그 화면에서 하시는 분은 결정이 됐으나 네. 나중에 저희가 보도자료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군도는 확정이 됐고요. 아마 9월에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영화 아카데미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면서 전문 교육을 하면서 만들게 될 그 신촌 좀비 만화라는 그것도 역시 올 봄 그 전주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영화가 아마 같이 작업이 저희 교육생들하고 같이 작업이 될 거고요. 실습용이 아니라 제작용으로. 네,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네, 감독님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꼭 하려고 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번 영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많은데요? 많아요. 네. 진짜 많으신데 지금 몇 분이서 되게 많은 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작품이 저희 선정하는 와. 기준이 이제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네, 네. 애니메이션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그다음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전체 관람가 영화예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분도는 이제 흥행 영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만드는 인원은 일당 100입니다. 일단 100으로. 알겠습니다. 자, 영화제 이야기 들어봤는데 사실 중요한 이야기, 또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베리어프 영화의 좀 발전 방향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세요? 발전 속도가 베리어프에 있어서. 이제 아무튼 극장 시스템이나 극장이 몇 개의 스크린이 이제 시각장애인 관객이나 청각장애인 관객이 자유롭게 가서 영화를 볼 수 있나라는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조금 이제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500개 스크린 정도가 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미 발표가 된 걸로는 이제 일본은 가장 큰 메이저 영화사가 도호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그 도호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가 있어요. 도호 시네마즈라고. 거기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0개의 뭐 우리가 말하는 CGV 강변 이러면 그 안에 스크린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강변이라는 걸 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사이트. 그러면 그 사이트당 한 한 관을 매일매일 한 회씩은 상영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와, 곧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멋지다. 꽤 많은 스크린이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극장에서 편안하게 우리 장애인 관객들이 찾아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뭐 횟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 조금 더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지금부터 물론 많이 지금 그래도 극장에서 영화 많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늦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발전을 했으나 해외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은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자랑하는 거는 네. 아무튼 영화 감독님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제가 정말 재밌게 본 영화가 이제 아무튼 감독님이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참여해서 만든 영화를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물론 영화를 재밌게 보는 거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난 다른 게 더 좋은데 감독님이 참여하지 않은 게 더 좋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베리어 프리 영화위원회의 특성은 영화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영화를 만드는 게 나름대로 저희의 이제 그렇죠.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독님들과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장애인 관객들을 위해서 영화를 같이 만들고 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픈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화면 안에 해설과 자막을 넣어서 함께 볼 수 있는 문화를 조금 더 이렇게 영화 일반적으로 보는 문화 옆에서 조금 더 인식 개선과 이런 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저는 사실 조금 자부심을 갖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왜 그게 필요하냐면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이 좀 낮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식의 인식 개선을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확산되는데 참 무리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저희보다 조금 더 복지나 이런 걸로 선진국의 경우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이런 이제 영화인들을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인식을 개선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도 조금 정착되는데 시간이 빨리 걸렸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오픈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장애인, 비장애인과 또 영화를 만드시는 분까지 참여하는 것들을 같이 할 때 사회가 조금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지도층 또는 이 유명한 인사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많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영화도 마찬가지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일들을 앞으로 꾸준히 해가야 하는 것이 큰 책무가 아닌가. 그렇죠. 네. 멈추지 않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사무국장님 동의하시는 부분이겠죠? 네. 지금까지 조금 딱딱한 이야기, 베리프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대학원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두 분 다? 네, 94년. 네. 이경 대표님 94년 봄 학기고 입학했고, 저는 94년 가을 학기. 첫 인상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김수정 국장님이 이과 출신이잖아요. 네, 아까 네. 화학교육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94년도만 해도 이제 제가 92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희가 92년도 졸업할 때만 해도 논문을 이제 컴퓨터보다는 손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직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네. 제가 어떤 영화제에서 김수정 국장님을 봤는데 그때 이제 다들 잘 못 다뤘어요. 근데 한글 프로그램을 막 단축키를 사용하면서 막 손을 막 이러면서 능수능란. 네, 컴퓨터를 너무 잘 다루는 거예요. 솔직히 쟤는 뭐지? 약간 누구지? 그래서 그때 조금 나중에 쟤랑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거를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잘 다루다니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능수능란한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김수정 사무국장님 어떠셨어요? 느낌? 아마 같은 영화제였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그때는 1호를 배운 지 1년밖에 안 됐던 데인데 통역을 하겠다고.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한일 아마 거의 초창기였을 거예요. 그 한일 일본 영화의 그 오픈이 되는 시기가 한국에서 그래서 일본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대거 들어와서 저희 그 또 마찬가지 선배가 하던 영화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국어와 비슷한 속도의 그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그래서 저 선배는 1호를 되게 잘하는구나. 근데 놀랍다. 저는 모르니까 1호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서로에게 놀라는 점들이 많았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빠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틀린 말이 많았는데 네. 이게 말이 빠르면 숨길 수 있어요. 약간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있죠. 부분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많은 시청학장님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참 고마우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분씩 좀 기억에 남는 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대표님 어떤 분이 가장 많이 만나셨을 텐데. 일단은 네. 기억에 남는 친구는 지금 저희랑 같이 이제 많은 또 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저희 홍보대사 시각장애 홍보대사 정미영 우리 미영 씨. 오카리나를 잘 보더라고요. 네네네. 네. 비올라 원래 전공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카리나가 훨씬 더 연주할 때 편하죠. 네. 부대 장치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연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실 영화를 그 전에 많이 보진 않았는데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음악 영화 많이 만들어 주세요. 되게 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와서 문자도 보내고 저한테 계속 어떤 영화 만들어 주세요. 또 불러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만났던 시각장애인 관객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피드백이 많네요. 네, 피드백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활동들도 하고 싶어 같이 하고 하고 욕심도 싶어 있고 하고. 그래서 미영 씨와의 인연은 굉장히 인상에 남는 좋은 인연인 것 같아요. 이 배려풀이 영화위원회 또 이 배려풀이 영화 내 살아생전에 어느 선까지 올려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포부나 뭐 목적이나 목표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대표님은요? 살아생전에 아니 일단은 사실은 정말로 이제 여러 군데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식만 조금 바뀌면 이 정말 필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데까지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실 같이 힘을 합해서 넘으면 금방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인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식만 전환이 되면 저는 그냥 한국 영화의 모든 한국 영화를 시각장애인도 청각장애인도 다 극장에서 보면 좋겠지만 네. 극장이 만약에 안 된다면 사실은 뭐 저희가 IPTV도 있고 뭐 다운로드도 있고 뭐 DVD라는 매체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한국 영화들을 배려프리 버전으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시간과 노력이 걸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 벽이 조금 아직 덜 깨지고 있어서 그거를 열심히 그 벽을 깨서 한국 영화만이라도 이제 좋은 외화들을 선정해가지고 저희 계속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일단 한국 영화를 아니면 너무 처음부터 크게 느껴지면 일단 자막부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해설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네. 모든 한국 영화에 자막을 넣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이게 조금 몇 분만이라도 조금 이제 그 위치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딱 마음을 먹고 확산을 시키자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종적인 목표는 그 배리어 프리 영화가 당연한 사회. 그래서 우리가 장애에 상관없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이 되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는 거죠. 저희 힘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고 다양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은 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영화까지 가려면 조금 더 그 초기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이제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겠지만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죠.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이제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일단 한국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의 자막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면은 당연히 화면 해설 따라올 테고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을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이게 안 되네. 극장에 많이들 나오셨더니 극장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불편한 게 있었네. 당연히 하나하나씩 배려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처럼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저질러 보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힘을 얻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꿈꾸는 세상입니다. 네. 김수정 사무국장님은 어떤 사회, 어떻게 기여하고 싶으세요, 이 사회에? 뭐 배리어 프리 영화라는 거는 사실 영화라는 거는 그 문화의 하나의 도구이지만은 사실은 파급력은 굉장히 큰 문화 그렇죠. 포맷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영화를 통해서 뭐 다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별이 없는 사회? 그게 사실은 이제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배리어 프리 영화 안에는 배리어 프리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니까 영화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벽이 다 없어지는 거고 그를 통해서 사회의 벽도 같이 없어지는 게 배리어 프리 영화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제도나 이게 법적으로 좀 정비가 되면 훨씬 속도는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 많이 고민을 해서 자꾸 제안을 드리려고 저희 입장에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니 많은 목소리들이 좀 모아지면 사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룰이 정해져 버리면 사실 그 속도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회 걸쳐 배리어 프리 영화위원회 두 분과 함께 정말 즐겁고 유쾌하고 또는 심도있는 이야기 나눠봤는데 즐거우셨죠? 네. 방송이 끝나가니까 우리 사무국 씨 목소리 좀 커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의 1000만 영화가 상영되고요. 또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소외계층들도 아직 존재합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가 많은 소외계층들도 아닐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모두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 저도 꿈꿉니다. 이 방송은 오전 10시에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TV에서 계속 방송됩니다. 포피추 투석 전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